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튜디오샤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투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봄에 고등학생이 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겨울방학 국어 어떤 것을 공부하면 좋을지 소개를 해드리는 OT를 준비했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요, 서울대 언어학과 2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재수, 삼수를 통틀어서 1등급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3년째 지금 사설 모의고사를 감수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국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독서 영역을 시작으로 문학공부법 그리고 문법공부법을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등국어는 중등국어랑 어떻게 다른가요? 고등국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 모의고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겠죠. 낯선 지문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소설작품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력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고요. 홍진이랑 백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들이 잔뜩 등장하는 고전시가 고전 소설 작품들을 여러분이 마주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등국어 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독서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3월 딱 되시면 이렇게 생긴 지문을 보게 되실 겁니다. 처음에 딱 보면 글이 너무 길고 단어라든지 글의 내용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독서는 하필 내신이랑 겹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공부를 하시려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지금 한 문단을 보여드릴 건데요. 30초 정도 영상을 멈춰두시고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 무엇일지 한 구로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보셨나요? 큐비즘이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추상회화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표현들을 토대로 저는 이 문단의 내용을 큐비즘의 예술사적 의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문단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무엇일지 압축적으로 표현을 해보시고 그것들을 연결지어서 글 전체 구조는 무엇인지 파악해보시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서는 매일 꾸준히 풀면서 감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고등학생 친구들이 매삼비라는 책을 그렇게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조금씩 풀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쉽게 독서를 입문할 수 있는 책입니다. 또 이게 마음에 안 들다 하시는 친구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기출문제집, 자이스토리라든지 마더텅 같은 거 사셔서 본인에게 맞는 분량을 매일매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셔서 고전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고전문학입니다. 고전문학은 중학교 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니만큼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고전문학을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고전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전문학은 나오는 주제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전 소설 작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승상, 시비, 원수 이런 말들은 지금은 굉장히 낯설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고전 소설에서 인물, 특히 인물의 신분을 지칭하는 말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나중에 고전 소설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이구나 수월하게 독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인데요. 복명, 부귀, 청풍명월 이런 거 보시면 어지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청풍명월이 자연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어올 거가 자연을 벗삼고 싶은 거구나 딱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알아두시되 자주 나오는 주제들과 또 엮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고전시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히 등장하는 주제로 자연 친화가 있는데요.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끼신 분들이 자연으로 가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요. 이 인간 세상, 속세, 그리고 자연이 대비되는 개념이구나.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교의 나라죠. 유교적 가치관이 또 나오는데요. 유교적 가치관 보면 늘 뭔가 잘하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임금한테 잘하자는 것은 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부모한테 잘하자 는 효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공부 잘해라, 입신 양명해라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도 빠질 수 없는 것이 사랑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노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랑 얘기는요, 잘 되고 있을 때보다 사랑이 안 되고 있을 때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기생인데 애인이 떠나버린다던가 임을 그리워한다던가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간단하면서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이라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각 주제별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상충곡 저희 보실 때 청풍명월 이런 단어들이 자연 친화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다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면 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가 자연을 좋아한다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학 개념어인데요. 문학 개념어가 뭐냐? 영탄법, 수미상관 이렇게 글에 등장하는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보시면 교차서술, 외양묘사, 서술자가 개입한다 이런 말이 뭔지 모르면
지문을 아무리 잘 읽어도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또 내신 때도 이 문학 개념어를 중요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미리 학습을 해두시면 좋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고1 때만 쓰고 땡이 아니라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 그리고 역동적 분위기, 이런 식으로 심화된 게 더 추가가 되면서 고3 때까지 이 문학 개념어를 묻는 형식 자체는 유지된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어떤 문학 개념어가 등장을 했을 때 지문의 이 부분이 이 문학 개념어로 허용이 되는구나, 이런 식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아가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방법에 들어가시기 전에 문학 개념어의 정의도 뭔지 잘 모르겠다, 시중에 등장하는 개념서를 사서 조금 읽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광고는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문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수능에서는 화법과 언어 영역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법 영역을 피하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문법에서는요, 뭐 대단히 새로운 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중등 문법의 토대 위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격조사 2가 배우셨을 텐데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가뿐만이 아니라 에서까지 주격조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조금 심화적인 개념을 다루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중세 국어 문법도 추가가 됩니다. 문법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무조건 개념을 암기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선어말 어미 뭐가 있냐 하면은 어씨는 갯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줄줄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만의 언어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아니면 가느다란 물방울, 이런 식으로 좀 꼼수를 부려서라도 철저하게 개념을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을 활용을 해서 문법 노베이다 하시면 전범위를 철저히 훑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 문법을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모르는 내용 위주로 새롭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겨울방학 때 국어 공부 뭘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겨울방학 동안 국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고등학교 내내 국어 성적을 잘 받는 학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